예,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도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그리고 연말 가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도 있었고 3분기 저점 찍고 4분기에는 올라설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3분기를 마무리 짓는 또 9월이 됐으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투자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화이트리스트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 측에서 진짜 찔끔찔끔 수출 품목 허가 사안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허가 품목이나 그리고 그걸 허가해주는 뉴스가 나온 시기들을 보자면 뭔가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자기들이 좀 주도권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반도체 변수들, 불확실성 어느 정도로 그러면 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7월 초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이슈가 커졌었는데 네. 사실은 맨 처음에 7월 초에 예상했던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도 늘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이 완전히 수출을 금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본인들 입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어쨌든 절차상 좀 까다롭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장 3개월 정도 지연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3개월 정도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미 8월 들어서 불화수소 한 건에 대해서 그다음 리지스트 두 건에 대해서 이미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쪽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수출허가 난 것을 봐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수출 승인이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일본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다른 이유는 없고 어쨌든 저희들 시큐리티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절차만 좀 엄격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논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본인의 굴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도 또 다른 쪽으로 그 속내음과 그 이면 배경에 대해 확산되는 것에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3개월도 채우지 않고 사실은 조금씩 아직 전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출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백색 국가 저희들 리스트에 제어되면 품목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품목이 될지 하더라도 완전히 수출 금지는 못 갈 것 같고 2, 3개월 정도 지연되는 효과 정도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 시장의 큰 흐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업체들이 최소한 3개월분은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슬슬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점점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산화도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지대한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도 지금 부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으로 들어가면 사실 한국보다도 더 속이 타는 건 일본이죠. 그럼요. 예. 지금 당장 그쪽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출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 만들어놓은 물건을 갑자기 다른 수요처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수요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새로운 거래선 찾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공급선 찾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들도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부 쪽에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요청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을 제외한 제3국으로 저희들이 공급처를 이전하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기업 입장에 잘못하면 기존에 우리 확보해놨던 고객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객사 1, 2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계속 좀 부담을 느끼고 일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 시기에서 나온 뉴스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췄다라는 건데 물론 한 60% 빠졌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겠고 어떤 일시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8월 가격까지 좀 확인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7월 달에 가격이 하락을 좀 상승했던 품목이 극히 일부 품목에 불과했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4-5개가 상승을 했다면 거의 60%, 70%는 8월에 도로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건 정말 일시적이었던 것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일시적인 반등의 이면에는 심리적인 좀 컸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애초에 7월 초에는 그렇죠. 정말로 생산이 크게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디램을 수요해준 고객 입장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 좀 더 재고를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사실 상황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걸 이제 팩트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필요 이상으로 저희들이 재고를 쌓아둘 만한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드러나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됐고 그럼 결국 하반기에 그럼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관심사일 그렇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이슈는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도 그 영향력이 작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의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저를 라인 효율화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면서 네. 결국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물량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생산량 축소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 수급 상황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질 것 같은데 단기간 안에 반등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 예상했던 건 급락하던 것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주춤해지거나 플랫으로 갈 수는 있다 정도가 제가 1년 전에 예측했던 건데 네. 그 정도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화이트리스트 사안이 터지고 나서 초반에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효율화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감산 규모에 따라서 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는 잘 봐도 플랫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수요는 예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야지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그것이 맞춰지지 않아서 올해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것이고 결국엔 제가 볼 때는 급등했을 때 그 직전의 상의 적정 가격이라 보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하락을 해야 그 가격에 도달하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IT를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 국산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질문하는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게 7월에는 국산화라는 게 말이 이렇게 세 글자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 하는데 2달 사이에 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국산화 속도가 제 예상보단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산화가 되면서 시장 재편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소재하고 장비는 조금 다를 거란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고객 대기업들이 네. 굳이 일본에 더 좋은 것들 싸게 살 수 있는데 국산을 네. 사려는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진척이 좀 진행이 좀 더뎠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가 일본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에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산에 낮은 장비들은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되지만 대부분 CVD라든지 아니면 세정이라든지 시각 네.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터라든지 CMP라든지 이온주입인지 RTP 같은 쪽은 거의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안 하던 품목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보다 미국 쪽으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국산화하는 것은 사실은 1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보다는 좀 더 긴 2년,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텀으로 가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우리가 국산화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근데 모든 부품을 다 국산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제3국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지금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힘도 썼고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좀 터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속도가 좀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일본의 이런 제재들이 사실 저희들 삼성전자나 정부가 다 2030년을 타겟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효과 가지고는 큰 틀을 흔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은 그 영향보다는 지금 정부가 바뀌게 됐을 때 과연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동일한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정책에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굉장히 열성을 갖고 시작하지만 또다시 비메모리 쪽 수익이 잘 안 나고 메모리 쪽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예.
똑같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비메모리 쪽에 지금 올해 마음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이나 앞으로 먹을 거리로 치면 그 양으로 하면 비메모리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비메모리가 메모리의 3배라고 보통 생각하면 맞는데요. 예.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33%, 34%까지 비중이 높아졌던 이유는 가격 효과가 좀 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비중은 20%대로 올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비메모리가 일단 3배 이상 큰 시장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가장 크다고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3.8% 그렇죠. 예. 작년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저희들 기대들이 큰데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더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통신 칩이라든지 아날로그 반도체, 센서나 광학 같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시장의 성장률이 빠르기 때문에 예. 비메모리 쪽을 포기하고는 결국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칩을 만들고 있는 인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들이 종래에는 칩을 통합하면서 메모리가 필요 없어지는 칩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메모리만 온리 생산하던 업체들은 자신 시장이 아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물론 1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추세가 갈 것을 보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하지 않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 뭐 삼성에서는 글쎄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힘을 쏟겠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도 요즘에는 이 생각 못했는데 정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정책적인 일관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투자 전략적인 측면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뭐 반사이 국산화랄지 하면서 소재 부품 뭐 장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좀 주목할 만한 그러면 업체나 업종군들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업명을 말하는 거는 네. 조금 좀 그렇고 사실은 아까 국산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섹터를 이미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소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력만 확보를 했다면 그다음에 지금 작은 규모지만 이미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향후에는 그 물량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요. 일본이나 외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만큼 국산 비중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생산하는 것 외에 새로운 장비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내지는 저희들이 신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예. 그래도 약간 그건 좀 긴 텀으로 수혜가 오더라도 올 것 같아서 근데 삼성 하이닉스 다 지금 1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이미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수혜는 길게는 저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관련한 반사 이익이나 또 수혜 기대감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투자 전략 짤 때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 전망치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에 대한 매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기준치를 2015년이나 16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17년과 2018년은 가격 효과로 인해서 올랐던 층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돼서요. 예. 그렇다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역대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3분기, 4분기에 계절 효과가 원래 나타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3분기에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좀 우려인 거죠. 네. 최소한 계절 효과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격 하락에 불구하고 그거 외에도 수요도 좋지 않다는 것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라 그렇다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흐름은 언제까지로 봐야 될까요? 올해 연말까지는 가격 효과가 분명히 지속될 거라서 내년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가격 효과로 올랐던 부분이 대부분 거품이 꺼지는 게 올 연말 정도면 마무리될 걸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이 나타날 텐데 감산을 스탠드를 유지를 하면 가격이 좀 강세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중국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물량을 줄이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장을 뺏기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으로 저희들 칩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정말 실력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 결국 국내 업체들이 그때 좀 실력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실력이 나올 거다. 그렇죠. 여기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한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이 나올 거다. 근데 파기환송 쇼크는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한 15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 실적이나 주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과거에도 구속된 기간이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고 중장기 큰 투자를 할 때가 영향이 되는데 대부분 큰 계획들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실행 단계에 되면 이미 전문 경영인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IT,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